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산비탈 달동네가 어느 날 한국의 산토리니가 되고 도깨비불이 나타났다는 꼴짜기에는 높이 59m의 스카이워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무려 42km 밖에서도 불빛을 알아볼 수 있다는 등대가 하나 서 있는데요. 이 모든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강원도 동해시 묵호입니다. 오늘은 동해의 핫한 관광명소 묵호 등대 해양문화공간 일대의 농골담길과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그리고 해랑 전망대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동해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동해시라는 이름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통합해서 새로운 시를 만들면서 한반도 동쪽에서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동해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 동해에서도 요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묵호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농골담길입니다. 1941년 개항한 묵호항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한 감성 스토리 마을이지요. 묵호항 뒤평 산비탈에 자리한 이 동네는 과거 산 중턱에 작은 논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라도 오면 길이 질퍽질퍽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농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골담길이라는 이름은 훨씬 뒤인 2010년에 탄생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마을의 삶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은 옛 이야기를 벽화에 담기 시작하면서 골목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공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묵호항이 번성하던 시절에는 동네 개도 만원짜리를 몰고 다녔다고 할 만큼 돈이 넘쳐났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좁은 골목과 오래된 집, 소박한 소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 시절 사람들이 삶이 자연스럽게 겹쳐 보입니다. 골목 사이에는 옛 감성을 살린 카페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왜 이곳이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부르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말동 도나스 동해점은 탁 트인 바다 풍경과 이국적 핑크빛 인테리어로 유명한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논골담길을 따라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번에는 묵호 등대 해양문화공간이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는 묵호 등대가 서 있습니다. 묵호 등대는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196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해발 약 67m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서 등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2003년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프리즘 렌즈 회전식 대형 등을 설치했는데 그 불빛이 무려 42km 밖에서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묵호 등대에 사람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등대만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주변 자체가 마치 작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한국 영화사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1968년에 개봉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정소영 감독의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의 주요 촬영지가 바로 묵호 등대 일대였습니다. 2003년 5월 한국영상자료원과 동해시는 이곳이 한국 영화사의 명소임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옥 고향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에는 영화 스틸컷과 설명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주변 조형물을 구경하고 벽에 적힌 시를 읽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리고 이제 등대 전망대로 올라가 봅니다. 묵호 등대는 높이 26m,
7층 구조의 콘크리트 등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나선형 계단을 빙글빙글 돌며 올라가야 합니다. 조금 숨이 차기 시작할 때쯤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 묵호항과 드넓은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맑은 날 낮에 보는 풍경도 좋지만 해가 지기 시작한 어스름한 시간 바다의 색이 서서히 변하는 모습 또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묵호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는 이름부터 조금 수상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돛제비는 도깨비를 뜻하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 골짜기에서는 어두운 밤 비가 내리면 푸른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도깨비 불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이곳은 돛제비 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도깨비 전설의 골짜기가 지금은 동해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표소에서 입장료 3,000원을 내고 들어가 봤습니다. 2021년 5월에 개방한 돛제비골 스카이밸리의 중심은 역시 하늘 산책길 스카이워크입니다. 여기에 와이어를 달아 공중을 달리는 자전거 스카이사이클, 대형 미끄럼틀인 자이언트 슬라이드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세워진 집 모양의 돛제비 아트하우스도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이곳의 인기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돛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선 동해시의 대표 체험형 관광지라고 합니다. 망상해변과 추암해변, 청곡 황금박쥐동굴 등 주변 관광지를 잇는 거점 역할을 하면서 묵호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서보면 분위기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알려지고 방송 촬영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돛제비골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스카이워크입니다. 바다를 향해 길게 돌출된 구조물인데 높이가 약 59m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잘 감이 오지 않지요. 그런데 직접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닥 일부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발날의 절벽과 바다가 그대로 내려다 보입니다. 씩씩하게 걸어가던 사람들도 유리바닥 앞에서는 갑자기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돛제비골을 나와 길을 건너면 또 하나의 독특한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바로 해랑 전망대입니다. 처음 보면 단순히 바다를 바라보는 산책로처럼 보이지만 디자인부터 재미있습니다. 도깨비의 요술 방망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길이 85m의 해상 교량입니다. 해랑이라는 이름은 바다와 태양 그리고 그 공간 안의 나를 함께 담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해랑 전망대에서 바다 표정은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고 햇빛에 따라 바다색이 계속 바뀝니다. 오늘은 동해의 핫한 관광명소 묵호 등대 해양문화공간의 농골담길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그리고 해랑 전망대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